게으른 성향이지만 많은 일을 이루면서 살게 해줬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삶은 계속해서 굴러가고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대단한 걸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작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대단한 걸 이루기도 하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분으로 따지면 1440분. 그 중에서 30분이에요, 여러분. 되게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정말 미미한 시간이에요. 딱 그 정도. 그 시간만 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햇솔입니다. 제가 작년에 올렸던 ISTP의 시간관리 콘텐츠가 지금 막 또 알고리즘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 저는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는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정말 파워 P여서 매일매일이 귀찮음의 연속이에요. 그렇지만 매일을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갓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단한 건 없고 별것도 없는데 저는 30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뭐든지 30분만 해보자 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일상에서 어떠한 30분의 법칙을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30분 투자로 갓생을 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부분, 30분 투자로 삶의 질 높이기 첫 번째는요, 하루에 딱 30분만 하기 싫은 일 하기입니다. 뭐 하기 싫은 일을 왜 해? 그냥 안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하기 싫은 일은 해야만 하는데 그냥 내가 미루고 싶고 귀찮고 이래서 하기 싫은 그런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청소한다거나 뭐 옷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들, 내가 정말 미루고 싶은 것들, 안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미루고만 있었던 일들을 하루에 딱 30분만 해보자 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워 P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버릇을 들일 때 진짜 타이머를 정확하게 켜두고 딱 30분만 했어요. 하다가 알림이 울린다? 그러면 무슨 퇴근하는 사람처럼 하던 일 그만두고 다른 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30분이 1시간이 되고 기왕 시작한 거 그냥 끝내버리고 쉬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법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하기 싫은 일 딱 30분만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누워있던 몸뚱아리를 일으켜서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30분으로 삶의 질 높이기 두 번째, 바로 30분 동안 고민하기입니다. 저는 진짜 정말 계획 없고 즉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저한텐 편하고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뭐 배달을 갑자기 시켜서 뭘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분만 고민해보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살까? 싶은 생각이 들 때 딱 30분만 고민해보세요. 근데 고민이라고 해서 30분 동안 정말 타이머를 켜두고 이걸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정말 깊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전 또 그런 거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 물건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고민이라고 해서 그것만 이걸 살까 말까 하는 그 시간만 고민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뭔가 사고 싶고 충동적인 욕구가 올라왔다 싶으면 30분 동안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내 정신을 다른 데로 돌려서 30분 뒤에 혹은 뭐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와서 그게 그때도 사고 싶은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편입니다. 제가 실제로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게 떠가지고 이거 사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냥 그 피드를 그냥 켜놓은 채로 30분 동안 다른 일을 하고 내가 원래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걸 보니까 그닥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딱 30분만 고민해보기. 딱 30분 정도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이 음식을 너무 먹고 싶은 상황인지 혹은 내가 그냥 배고픈 상황에 놓여 있어서 뭐든지 집어넣고 싶은 욕구인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등등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30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무언가 충동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잠깐 결제창 내려놓으시고 30분 동안 다른 일 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30분으로 삶의 질 높이기 세 번째는요. 식사 시간을 30분 챙겨주는 겁니다. 제가 진짜 밥을 빨리 먹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막 면 요리 같은 거 먹으면 씹지도 않고 막 넘겨버리고 그런 성격인데 정말 먹는 습관이 참 잘못되었다고 느껴요. 근데 막 이런저런 데서 정보를 보다 보면 1시간 이상 뭐 식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저한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30분의 법칙을 식사 시간에도 적용을 시켜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30분 동안 그냥 먹는 거예요. 몇 번을 씹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30분 동안 내 식사 시간을 가져가는 거죠.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바쁘다 바빠 이 현대사회에서 누가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음식만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30분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1시간 내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30분 정도로 시작을 해봤는데 식습관 개선도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저는 근데 또 30분 동안 막 음식만 바라보면서 음식의 질감은 어떤지 뭐 어떤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먹어라. 그거 좋은 거 너무 아는데 그렇게 못해요 또. 그래서 저는 영상을 늘 같이 봅니다. 그리고 이 버릇을 가장 편하게 만들어준 방법도 30분짜리 영상을 함께 보는 거였어요. 물론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밥 먹을 때 밥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음식을 내가 먹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많이 먹게 된다 이런 말들도 있고 밥 먹을 때 다른 짓을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행위라는 건 알지만 저는 식사 시간을 5분, 10분 만에 먹던 사람이 30분을 가져가려면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면 후루룩 그냥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동안 식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드라마 혹은 영화 이런 것들을 제가 밥 먹으면서 봅니다. 내가 틀어놓은 그 영상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식사를 유지한다. 내가 영상보다 먼저 식사를 끝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식사 시간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면서 위가 아픈 날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요. 식후에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무언가를 먹는다는 행위는 인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잘 가져가는 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식사 시간을 온전하게 가져주지 못하는 게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밥 먹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혹은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음식을 먹는 시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돼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사실 남이 나를 대접해주기 바라는 것보다 내가 나를 대접해주는 게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그 시간 동안 정말 기분 좋은 휴식을 즐겨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재밌다고 느꼈던 그런 영상들, 보고 싶었던 영상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는 시간 동안은 업무에 관련된 연락 받지 않고요. 일이나 이런 업무에 관련된 것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걱정 이런 것들을 좀 미뤄두고 다른 것들에서는 해방된 상태로 식사 시간을 정말 온전히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30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내 식사 시간을 확보해주자라는 마인드로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삶의 질 높이기 네 번째, 식사 시간 이후에 30분 동안 눕거나 앉지 않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진짜 먹고 나서 바로 치우는 일이 없는 파워 P거든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30분 동안 되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하면서 얻은 그런 기분 좋은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들을 그냥 앉아서 낭비해버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30분 동안 서 있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면 배달 음식을 깔끔히 치운다거나 혹은 정말 커피를 사러 간다거나 산책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30분 동안 기분 좋게 식사하면서 얻은 그 좋은 에너지를 앉아서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분을 보내고 나면 저도 이제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는데요. 바로 밥 먹고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 저는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먹을 때도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휴식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는다 했잖아요. 식후 30분에도 그걸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어차피 30분 뒤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일이고 업무인데 이걸 굳이 내가 쉴 수 있는 시간까지도 끌고 오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앉거나 눕지 않고 서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분도 환기시키고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밥을 먹고 난 이후에
활동에 있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좀 정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 있으면 소화도 더 잘 돼서 이후에 뭔가 더부룩하거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유튜브 편집도 그렇고 학원 강사로 나가서 일을 해도 그렇고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하다 보면 계속 앉아있게 되잖아요. 심지어 밥도 앉아서 먹죠. 너무 신기하게 오늘 촬영하는 날 아침밥을 먹으면서 본 영상에서 의사 선생님이 강연을 하시는데 앉아있는 건 새로운 흡연이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앉아있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흡연이다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와, 그걸 보면서 그래, 현대인들이 계속 앉아만 있게 되는데 밥을 먹고 나서 30분이라도 리프레시를 시키고 소화도 시킬 겸 앉아있지 않으면 그게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의식적으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시간들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밥 먹고 나서 30분 동안만이라도 앉아있거나 눕지 말고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 습관이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좋은 관리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그 영상을 보고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걸을 수 있으면 걷자. 멀쩡한 두 다리 놔두고 왜 안 걸어 다녔을까 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신데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한데 왜 안 걸어 다니고 안 서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밥 먹고 나서 30분 동안은 내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활동적인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의식적으로 움직이니까 밥 먹고 나서 식곤증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밥 먹고 나서 보통 커피를 늘 마셨었는데 요즘은 커피를 잘 안 찾게 됐어요. 그런 것도 식후 30분 습관을 통해서 얻어진 것 같고요. 또 소화를 조금 시킨 다음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후에 집중력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밥 먹고 나서 30분 동안은 다른 생각, 뭐 일 생각 이런 거 물론 드시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라도 잠깐 동안 그 생각 조금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계속 우리 앉아있을 거잖아요. 일하면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내가 활동적으로 보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30분으로 삶의 질 높이기 5번째. 잠자기 30분 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을 드는 습관입니다. 저는 책을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책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글귀 같은 것도 이제 스토리로 공유를 하고 이런 편인데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게, 전자기기를 많이 보는 게 블루라이트 때문에라도 건강에 되게 안 좋고 수면의 질을 방해한다고. 잠들기 전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전자기기를 멀리해라 라는 말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1시간, 2시간 전부터 핸드폰을 놓고 살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딱 30분, 잠들기 전 30분만 투자해서 종이책을 읽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꼭 책을 읽는 게 아니더라도 보석 십자수를 한다든지 퍼즐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날로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잠들기 30분 전에 해보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딱 30분만 핸드폰을 멀리하고 전자기기를 멀리했을 뿐인데도 수면의 질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고 느끼거든요. 최소 몇 시간 동안은 전자기기를 멀리해라.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죠. 근데 알잖아요. 안 돼요. 전 도파민 중독자라 그런 게 안 됩니다. 무작정 1~2시간 이렇게 멀리하고 그런 거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저도 30분은 충분히 도전할 만했다. 딱 30분 투자해서 여러분 수면의 질도 높이고 책을 읽으면서 내 지식도 쌓고 이런 게 좋은 선순환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책이 아니더라도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잠들기 30분 전에 딱 30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딱 30분만 아날로그적인 행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책 읽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데 책을 읽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좀 아날로그적인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삶의 질 높이는 6번째 방법은요. 30분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입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30분을 더 잤으면 더 잤지 내가 왜 일찍 일어나냐. 그죠, 알죠. 저도 압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30분을 일찍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30분 일찍 잠들면 돼요. 저는 요즘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은 내가 편안한 시간대로 설정을 하되 잠드는 시간을
더 앞당겼어요. 사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밤 11시에 잠들어서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거랑 30분 일찍 잠들어서 10시 반에 잠든 이후에 30분 일찍 일어나는 게 수면 시간으로 총 따져봤을 때는 사실 동일하잖아요. 근데 숫자만 봤을 때는 내가 일찍 일어났고 뿌듯하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오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잠을 줄이면서까지 30분 일찍 일어나고 미라클 모닝을 하고 이런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전 제가 안 되는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전 진짜 제가 게으른 편이기 때문에 제가 되면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요구하고 싶진 않고요. 차라리 저처럼 30분 딱 일찍 주무셔서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되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되도록 그런 패턴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숫자적으로 보이는 시간은 30분 앞당겨서 내가 일어난 것 같으니까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 했다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필라테스 강사로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는 동안 사실 우리 몸 후면이 되게 많이 굳어있게 되고 몸이 충분한 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기 싫은 일, 미루고 싶었던 일을 오전 중에 30분 동안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활력과 집중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잠들어 있었던 내 몸도 깨우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스스로에게 불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루를 개운하게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30분 일찍 일어나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삶은 또 못 사는 성격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게 좋긴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1년 365일 그 루틴대로 삽니까? 전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정한 30분 법칙이지만 제가 어길 때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세컨 규칙을 정해놨어요. 내가 30분 일찍 눈을 떴는데 스트레칭이고 나발이고 너무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고 오늘은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날에는 바로 생각을 조금 바꿔서 30분만 뒤척이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30분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까지 하는 게 하루에 기분 좋은 무드를 설정해주고 활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되게 좋은 습관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매일매일 살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일어나기 싫다 하는 날에는 어차피 30분 일찍 눈을 떴으니까 30분 조금 뒤척인다고 해도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30분을 정말 알차게 뒤척이다가 꾸물꾸물 일어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30분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 릴스 보고 쇼츠 보고 막 유튜브 한번 들어가고 1시간, 2시간이 갑자기 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미트로 30분을 딱 정해놨습니다. 뒤척이는 시간 허용. 뒤척이는 거 괜찮아. 근데 30분만 뒤척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30분만 뒤척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뒤척일 시간을 제가 허용해 준 거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는 내가 게으른가? 뭐 이런 생각, 죄책감 하나도 가지지 않아요. 그냥 나는 원래 이거 하기로 했었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뒤척이는 것도 즐겨줍니다. 처음에는 30분 뒤척이고 딱 칼같이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30분 뒤에 그만 뒹굴거리자 라고 생각하고 딱 일어나게 되는 제 모습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작은 성취일지 몰라도 아침을 성취감으로 시작하는 것과 성취감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는 것과는 되게 많이 하루가 차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척거리는데 내가 성취감도 가져갈 수 있다? 왜 안 합니까? 저는 정말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 30분 법칙입니다. 그 다음 30분으로 삶의 질 상승시키기 8번째는요. 내가 가장 행복한 30분을 설정하고 즐기기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반신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반신욕을 하면서 좋아하는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게 나의 낙이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다양할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침대 옆에 아이패드 거치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패드를 거기에 거치해 두고 전기장판을 켭니다. 그래서 따뜻한 침대에 포근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거치해 놓은 아이패드로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 드라마,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30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챙겨주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30분 정도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한 일들을 하면서 그 행복한 기운을 만끽하면서 살아야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간단한 취미라도 상관없고 웹서핑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행복한 시간이 길어지면 행복이야 하겠죠. 하지만 또 밀리는 일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오는 스트레스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정도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주고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게 정말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분 동안은 정말 즐겨주시고 그 이후에 결단력 있게 다음 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결단력을 키우시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진짜 누우면 일어날 수 없어요. 저 침대랑 진짜 한 몸이 돼가지고 아 끝났다. 나 더 이상 못 일어나. 나 이대로 자야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30분만 있다 일어나야지 라고 했지만 못 지킨 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날들이 점차 하다 보면 줄어들고 하면서 30분이 지나고 나면 벌떡 일어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은 민기적이라도 30분 이후에는 일어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일도 내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날에도 나는 이 시간을 가질 거니까 매일매일 내가 바쁘게 힘들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매일 나한테 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이제 점차 들면서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행복한 이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 다음 일로 넘어가는 결단력까지 저는 노력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게 나의 힐링 타임일 수도 있고 내가 먹을 음식을 요리하는 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힐링 타임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사소한 것들을 찾아보시는 연습부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찾은 사소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매일 나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도 줄어들고 또 행복감, 활력감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0분으로 삶의 질 상승시키기 9번째는요. 30분만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걷기, 필라테스, 요가, 헬스, 홈트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명 깔짝 운동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에도 깔짝깔짝 운동했다라는 거를 막 인증하기도 했어요. 1시간 이상 해야 운동이 될 것 같고 1시간 30분 막 이렇게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섞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운동을 시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내가 1시간씩 운동하겠어 라고 다짐하면 그게 되나요? 저는 안 되거든요. 저는 약간 오늘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1시간이 넘어가? 라고 생각하면 진짜 하기 싫다,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분만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식후 30분 규칙 말씀드리면서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활동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몸도 움직여 버릇해야 게을러지지 않고 체력도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30분 정말 대단하게 많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설렁설렁 하는 것들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대단하게 하려고 마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잠옷 입고 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잠옷 입고 한다는 뜻은 뭐겠어요? 땀을 흘리지 않겠다. 땀을 흘리지 않는 잔잔한 운동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30분 움직이는 것도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저는 대단하게 뭔가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 습관이지만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운동하고 무엇을 입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면 지치게 되고 하기 싫어지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특히 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일이면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딱 30분 운동으로 건강과 활력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로 공유드릴 내용은요. 딱 30분 동안 여러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부하기입니다. 주식,
경제, 뭐 뉴스 읽는 거, 역사를 공부해보겠다, 세계사를 공부해보겠다, 뭐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 요리에 요즘 관심이 많으니까 요리법을 공부해보겠다.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보는 거, 강연을 듣는 거 다 상관없어요. 정말 간단한 거여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일을 하고 학교에 가고 살아가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남을 위해서 혹은 내 회사를 위해서 그냥 해야만 해서 하는 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나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성장하고 싶은 그 분야 딱 30분만 집중해서 공부해 봅시다. 그 30분이 여러분의 30년을 바꿀지도 모르잖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드릴 30분으로 삶의 질 상승시키는 방법은요. 하루 30분 동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잠들기 30분 전에 아날로그적인 행동을 하자, 책을 읽자라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30분 전에 해주는 게 사실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소통, 교류 이런 건 많았을지 몰라도 나와의 소통은 적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MBTI J이신 분들, 내일 할 일들을 계획하거나 이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내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오늘을 잘 매듭짓고 마무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오늘을 잘 끝내고 내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잘한 건 뭔지, 오늘 내가 못했던 건 뭔지, 오늘 내가 실수했던 게 있었나? 오늘 진짜 인상 깊었고 즐거웠던 일은 뭐였지? 오늘 내가 화가 나고 좀 속상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은 어떤 거였지? 등등 나의 내면도 살피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 이걸 어딘가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저와 비슷한 피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뭘 적어라, 뭘 적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안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적지 않고요. 머리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냥 이래서 나는 이때 기분이 이랬고 지금은 근데 좀 괜찮아졌어 라든지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혹은 누워서 혹은 집에 오는 길에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내면의 나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오늘로 매듭짓고 내일은 내일대로 잘 살아가는 게 사실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안 좋은 감정들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고 내일 있을 일을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 온전히 오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삶은 계속해서 굴러가고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미래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딱 30분만 본인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2024년 한국 나이로 반 50이 되면서 저도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삶을 대하는 자세나 가치관 같은 것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올렸던 시간 관리 영상에 다양한 댓글들이 또 달리고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의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를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지 저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롭게 추가된 저의 생각들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30분의 법칙이라고 했지만 알잖아요. 저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지키면서 살지 않아요. 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전에 시간관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강박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그에 따른 강박이 생기는 게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정말 반대로 웃긴 게 정말 역설적으로 하려고 해보는 거랑 그냥 속절없이 시간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랑은 또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보자. 그냥 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이게 제가 게으른 성향이지만 많은 일을 이루면서 살게 해줬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대단한 걸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꾸준히 작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대단한 걸 이루기도 하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죠. 그 중에서 30분이에요, 여러분. 되게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정말 미미한 시간이에요. 딱 그 정도. 그렇게 미미한 시간만 노력해보자. 그 시간만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모든 일에 임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내고
이루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묵묵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 30분 법칙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살고 있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브이로그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그냥 단지 하루하루 노력하는 인간이지만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저의 경험, 저의 이야기, 저의 생각들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2024년에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입시 콘텐츠만 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구독 눌러주시고 저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존중하니까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모든 날에 햇살이 가득하게.